둘째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였죠. 그 응답하라 1988에 덕선이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합니다. 덕선 혜리 씨인데? 혜리 씨가 현실판 덕선이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치하게. 일단은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로는 언니, 밑으로는 남동생 사이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둘째로서의 삶은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늘 끼어 있는 게 당연한데 이젠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둘째 콤플렉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디 계세요? 우리 둘째. 맨 앞에 계시구나.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언니인 거죠. 남동생이 같이 안 왔구나. 부끄러워 부담스럽다고. 잠시만요. 무슨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네? 소리 들렸어요? 언니인가요? 했더니 저 어디서 된장찌개 끓이는 줄 알고 배가 고팠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기 때문에. 네. 네, 죄송합니다. 자, 3남매는 몇 살 터울인지 궁금해요. 저는 언니랑 2살 차이 나고 남동생이랑 3살 차이 나요. 아니에요. 이게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왜 차별받는지 알겠어. 제가 빠른이어가지고 이게 잠깐 헷갈렸는데 언니랑은 3살 차이 나고 남동생이랑 2살 차이 나요. 그럼 뭐 2, 3년 터울로. 어릴 때부터 이제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를 새 거 사주잖아요. 그럼 이제 또 언니가 클 때쯤 이제 옷이 작아지니까 제가 언니 거 맨날 물려 입고. 그렇지. 옷 문제 있지. 근데 친구들은 막 나 이제 새 신발 신고 막 새 옷 사줬다 엄마가 그러는데 저는 맨날 언니 옷 입고 언니 신발 신고 그러니까 와 왜 내 거는 안 사주냐 맨날 이렇게 툴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말하셨어요? 이거 언니 거 새 거다 거의. 그렇게 안 입어서 이거 새 거지. 깨끗이 신었다. 누가 봐도 던 건데. 누가 봐도 몸 다 드러났는데. 아직 입을만 하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상태 좋다. 또 자연스럽게 입게 되고 네. 남동생은 또 남자다 보니까 이제 남자 옷 새 거 그치. 입고 그 이제 또 싸우면은 이제 너가 누나가 됐으니까 참아라. 참아라. 그러면 이제 또 저는 혼자 이제 서러워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저희가 이제 3명이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딱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엄마가 이렇게 나눠서 먹으라고 이제 하시는데 동생이 좀 남자라서 더 많이 그쵸. 먹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엄마가 남동생을 더 이제 챙겨주시거든요. 남자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저도 많이 먹고 싶으니까 더 빨리 먹고 막 많이 체하고 막 그래서 식담이 좀 그때부터 많아졌던 것 같아요. 식탐이. 당연히 그렇겠네. 가장 서러웠던 거는 진짜 남동생은 각방 썼는데 저는 이제 자매니까 같이 써라. 그래서 언니랑. 언니가 이제 집에 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방이니까 나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일단 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네. 그 방이 원래 제 방이었고요. 그렇죠. 먼저 태어나셨죠? 저는 그 방에서 계속 자고 있었는데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맞아. 그 방에 온 게 맞고요. 첫째는 또 있죠, 그게. 첫째 소름이야? 그럼요. 그러면 내가 외동인데 근데 이제 동생이 생기면 부모님이 애를 더 챙기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첫째는 좀 느끼나요? 아니면 계속 첫째니까 나만 막 이렇게 해주네 그러나요? 전 동생이 둘이니까 전자였던 것 같아요. 동생들을 많이 챙겨주시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부모님이 저한테도 이제 동생들을 챙겨라. 네가 잘 챙겨라. 야, 이것도 입장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는 누나니까만 들었다면 저는 언니니까 누나니까 K자매죠. 양보해라. 그래서 책임감과 뭔가 기준이 된다. 약간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제 성적 이런 모든 게 제
저희 집의 기준이 돼서 맞아요. 그게 엄청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실수하면 또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좋아하는 기준이 있는데 네. 저희가 원래 통금이 20살 되자마자 10시였었는데 20살 때 10시요? 어머 한창인데 피크인데 그 시간. 20살 되자마자 10시였는데 그래서 제가 전혀 지키지 않아서 잘했다. 12시로 아, 저희 12시로? 덕분에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는 통금 시간. 네, 이런 거를 또 큰언니 입장에서는 네가 모범을 보여야 돼.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 어른들은 네가 잘 돼야 동생들 다 잘 돼. 맞아. 맞습니다. 아, 그렇지만 큰언니가 안 돼도 동생 잘 되는 집 많습니다. 큰언니가 개차반처럼 살아도 동생들 머리에서 꼽히는 경우 많아요. 큰언니가 피는 경우도 있고, 예, 첫째가 피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한테 좀 가장 서러웠던 적이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이제 언니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뭔가 언니 뭐 공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저는 그에 비해 칭찬을 제 스스로는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잘해도 혼자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 엄마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둘째로서 더 사랑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혼자 살아갔던 게 부모님은 이제 혼자 알아서 하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궁금한데 그게 우리 여성분의 연애에도 영향을 좀 주나요?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뭔가 친구들한테 더 뭔가 웃기게 말하고 싶고 그러면 되게 기분 좋고 너무 관심 받기는 싫은데 적당한 관심은 받고 싶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마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재밌게 해서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야지. 아니면 나 공부 잘해서 사랑받아야지. 아니면 나 말 잘 들어서 사랑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있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웃기면서 그러니까 빨리 나 봐줘요. 빨리 나 재밌다고 해줘. 우리가 너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해줘요. 그 표정 빨리 해줘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서 친구들과의 사이, 연애에서. 지금 혹시 교제하는 남성이 있나요? 지금은 있긴 한데요. 지금은? 있긴 한데 있어요? 네, 교제 중인 사람이 있어요. 아 방송 나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추적! 지금은 있긴 한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영향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영향받는 곳이 연애래요. 그러면 연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너무 궁금한데. 내가 너무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연락 같은 게 잘 되는 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남자친구는 연락을 좀 자주 해줘요? 오케이, 알았어요.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오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정말 알고 싶은 건 전 근간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존재에 대한 인정. 그 마음이 좀 단단할수록 어떤 현상에 이르냐, 자기가 잘하는 걸로 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면 자꾸 내가 잘하는 걸로 인정을 받고 싶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외제차 비싼 거 제가 타시는 분들 최근에 연구해봤단 말이에요. 보통 손이 창 밖으로 나와 있어. 저도 봤단 말이에요. 내릴 때 차 이렇게 삑삑하고 이렇게 걸었어요. 자,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훅갓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동작 언어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차를 한번 봐줘라. 내 거야. 자, 삑삑 봐줘라. 소리야. 여러분,
우리가 244번 버스에서 내리면서 버스 환승 삑삑. 아니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들 버스에서 내릴 때 이렇게 내려서 그냥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때 비로소 내가 나의 상처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다운 거니까. 근데 자꾸 내가 사랑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 목마름에서 하는 재미있음이나 그 목마름에서 하는 멋진 척은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도움인데 중장기적으로 가면 피곤하거나 나답지 않기 때문에 좀 나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로 인정받는 게 되게 건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름이 자기답다라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다운 거, 자기의 고유한 모습, 그리고 충분히 가만히 있어도 뭔가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셋이요? 셋 딸 모두 우애 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유독 첫째와 둘째가 서로를 너무 싫어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치를 떨어요. 둘이 싸울 때마다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하는데 매번 같은 소리를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이 듭니다. 제가 죽고 나면 자기들밖에 안 남을 텐데 지금 풀지 않으면 둘이 평생 안 보고 살 것 같아요. 옥산타님, 제발 자매의 전쟁 좀 끝내주세요. 자, 일단 우리 자매들의 전쟁에 피 터진 우리 어머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애 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일단 데리고 왔거든요. 휴전 상태예요 네네. 지금? 네, 지금 이제 휴전을 해라. 근데 뭐 들어오기 전에도 한바탕 했고요. 오는 길에도 한바탕 했고요. 뭐 때문에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얘 보고 말하지 말아라. 말을 하지 말라고. 네. 이거는 이거한테 언니가 왜 참견이야. 왜 참견이냐? 나이 터울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부터. 얘하고 얘는 3살이고요. 네. 얘하고 막내기는 이제 4살 터울이 나거든요. 4살 터울. 다른 때는 집에 있으면은 뭘로 또 싸웁니까? 야 라면 끓여와. 내가 왜?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같이 해요? 네 일을 같이 해요. 저희가 카페를 하는데 집에 이제 저희가 일하고 이제 새벽에 들어가는데 네. 가면 이제 설거지가 좀 안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보통 얘는 좀 일찍 들여보내요. 얘가 일찍 나오니까. 그러면 들어갔는데 설거지가 안 됐으면 너는 집에 일찍 들어왔으면 설거지 좀 해놓고 내가 안 먹었는데 내가 왜 해? 이렇게 나오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자고 있는 막냉이 깨워갖고 끄집어내서 설거지를 시키던 걔가 어질러놓은 걸 시키던 이런 스타일이에요. 막내는 무슨 잘못이야?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들어와서 한 행동인데. 근데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태권도를 한 10년 넘게 해서 에? 태권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과열이 돼서 둘이 붙었다 그러면 발차기가 나가요. 근데 발차기가 나가면 잘못 맞으면 제가 한 대 맞았다가 전 이제 멍들고 이러거든요. 세게 강도가 세구나. 그러면 서로 이제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니 저는 이제 중간에서 말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 언니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생이랑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엄마가 이렇게까지 오죽 걱정했으면. 제 신경을 자꾸 건드려요. 제 신경을 자꾸 건드려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엄청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니가 뭘 해줬냐, 네가 뭔데 이렇게 하거나 네가 뭔데? 그냥 일방적으로 저를 싫어했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가 얘기하는데 표정이 일단 안 좋아요 지금. 동생분 표정이. 지금 언니 얘기하는데 지금. 네. 이미 근데 동생 말도 들어봅시다. 동생 입장이 있을 테니까. 언니가 한 말 맞아요? 네, 맞는데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건데. 저는 어릴 때부터 독립적이었고요. 네. 언니는 다 챙겨줘야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뜨면 엄마가 반찬 올려주고 안 먹으면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언니한테. 성격인데 저는 이제 꼴 사나운 거죠. 꼴 사나운 거죠. 꼴사납다. 그게 받은 혜택이 언니는 너무 많다. 일단 행동 자체가 조금 24개월도 아니고 밥 먹여줘야 먹고 이런 게 살짝. 자, 그러면 둘이 나와서 대련을 한번 뜰래요? 좋죠. 좋죠. 공개적으로 좋죠. 공개적으로. 좋지. 그렇지. 잘한다. 그러고 나서 같이 춤을 춥시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어릴 때부터 일방적으로 저를 싫어했어요. 첫 기억에는 이제 엄마는 언니는 저렇게 낳아줬는데 난 못생기게 낳아줬잖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게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얘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눈, 코, 입 달렸는데 왜 자기는 못생기게 낳아줘. 너무 귀여운데. 뭐 기본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얘보단 얘가 좀 낫죠. 어머니, 자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머니 아니 지금 근데 하나씩 다 나옵니다. 예. 아니 근데 얘는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너도 얼마든지 나이 들어서 꾸미면 어머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너도 나이 들어서 꾸미면 왜 내 못을 받고 그래서 너도 괜찮아, 너도 이쁘고 다 이쁜 얼굴인데 이게 저만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게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같은 경우가 얘만 좋아했어요. 아빠가 첫째만 좋아했어요. 얘는 그냥 대놓고 싫어하는 케이스라서 왜? 제가 둘째를 낳아놓고 얘는 신경 안 쓰고 얘만 신경 쓴다고 얘를 좋아하지 않고 얘만 챙기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었어. 첫째가 밉지.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아마 그 느낌을 따님이 그거를 어렸을 적부터 느낄 수 있어요. 알아요.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봐 알아. 그러니까 세상에 왜는 없어요. 맞아. 왜는 없어. 너 왜 나를 그냥 미워해? 왜는 없어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기 불편하고 나 너무 그 말하면 상처가 돼. 그러니까 나 그냥 싫어. 저 언니가 싫어. 근데 언니는 야 그러면 너는 왜 가만히 있는데 나를 그렇게 싫어해? 난 너를 위해서 양보도 많이 했고 엄마한테 너한테 더 해주라고 그랬어. 나한테 해주지 말고. 그리고 첫째 잘못이 또 엄밀히 따지면 아닌데. 없죠. 그렇죠. 언니 왜 울어요 갑자기? 언니도 나름 억울한 게 있죠. 한 동생 번만 마이크 너무 한 사랑하는데. 굶었어.
아빠가 얘를 싫어하는 거를 저희 가족 모두가 아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쟤는 아빠가 싫어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얘의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싫어하는 건 싫어하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인데 그래서 이렇게 막 대학도 가라고 엄청 해서 대학도 보내주고 제가 4년 동안 일하면서 하루 한 10시간씩 일을 했는데 다 얘한테 써라 얘 입시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얘는 언니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하냐 언니가 엄마냐 그만해라 이러길래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한 대 쳤어요. 근데 얘가 저를 죽일 듯이 패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엄마랑 둘이 얘기를 하는데 들리잖아요. 언니 싫다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그래도 동생이니까 했다가 갑자기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언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김미자한테 뒤졌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놈은 하나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가위바위보 아직까지 저 집은 가위바위보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 다 이해가 조금씩 되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언니가 왜 또 그렇게 슬픈지도 또 이해가 되고. 이거는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이게 왔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른들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방식. 아이를 쳐다보는 그 느낌. 대한민국은 조건이 항상 붙어요. 말을 잘 들어서 좋아. 그리고 주체자가 자녀가 아니에요. 항상 자기예요. 내가 되게 많이 남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인간의 존재의 소중함이 뭐예요? 그냥 다 외모로만 쳐.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게 너무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아 예쁘다. 그리고 동생 보고 착하구나. 씩씩하다. 씩씩하구나.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주를 어둡게 하는 언어라는 게 창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에 그 눈빛이 그 느낌이 우리 안에 우주를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그 어둠의 우주를. 그러니까 그냥 싫어. 근데 언니는 역차별이야. 내가 뭘 잘못했니 동생아? 나는 너가 그런 차별을 존재로 받았다면 나는 너에게 그 존재로 차별을 또 받는다. 난 너한테 잘해주려고 엄마한테 사실 나 말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야. 더 그 전에. 어른들. 그러니까 이거는 언니하고 사이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른들이 혹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미안한 감정이 혹여나 생기신다면, 안 생기면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거부당한 느낌에서 조금 좋아지면 난 언니가 덜 미워질 거야. 사실 언니를 싫어한 건 아닌데요. 아, 그래. 언니를 싫어한 건 아닌데. 그냥 언니의 행동이 살짝 짜증이 난다? 어쩌면 가족끼리니까 서로 더 안에 있는 말을 안 하고 못 해요. 저는 2%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일이고 내 가족 얘기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 중에 여러분이 모를 만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이야기고 내 가족 얘기니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내 일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또 같이 웃으면서. 그래서 오늘 조금 서로를 쟤는 저래서 그 마음이 생겼을 수 있겠구나. 언니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생겼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자, 우리 한마디씩 짧게 하고.
엄마한테 말하고 싶어요? 언니한테 말하고 싶어요? 본인 자신한테 말하고 싶어요? 언니한테. 언니한테. 그래. 저기 보고 언니 하고 그러고. 보고 언니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언니. 언니 하고. 언니 내가 많이 미안해. 사랑해. 잘하자. 또 이게 사실 저희들이 시키지 않으면 자기들끼리는 껴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도 한번 저기 사랑의 허그를 한번 쓱 이렇게 안아주세요. 언니가 동생 한번 안아주세요. 잘하자 하면서 귀에 대고 잘하자. 그렇게 말. 억지로 하지 맙시다. 지금이 아니, 나 이거 처음 얼마나 봤어. 아름답습니까 이게. 창의적이고 난 너무 좋다 이런 게. 이번 질문은요. 네. 애지중지 키운 딸과 헤어져야 할지 말지 결심이 안 선다는 어머님이 보내주셨는데 10년째 홀로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빠 없는 아이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큰딸이 갑자기 독립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알게 모르게 큰딸한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이젠 놓아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떠나보낼 자신이 없고 걱정도 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거겠죠? 걱정도 되시고 고민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직접 뵙고 네.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따님이 되게 어려 보이는데.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네. 어머니 10년째 지금 세 딸을 홀로 키우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사정으로 이제 혼자 키우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10년 전에 갑자기 남편이 사고사로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아, 사별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을 의지하고 살다가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게 서로의 이제 삶이 달라지다 보니까 저의 그 의지의 대상이 큰딸로도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큰딸은 고1이었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셋째가 이제 5살이었어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또 직장을 나가서 저희 빈자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를 딸이 또 엄마로서 잘 또 책임을 다해줬어요. 막내가 일이 생기면 제가 달려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큰 딸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닌 엄마인 고등학생이었죠. 네, 그러고 큰 딸은 대학생이 돼서 토요일 일요일 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이제, 자기 용돈은 벌어보겠다고. 아이고 기특하네.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무릎 수술을 3번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도움을 줄 때도 있어요. 고맙죠. 너무 고마워요. 그러고 금요일은 마더데이를 주겠다. 마더데이. 네, 그래서 금요일은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친구들 만나고 싶은 거,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친구들 만나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친구들 만나. 대학생 때였으니 얼마나 또 이 아이는 불금을 지내고 싶을 것이고 친구들하고 똑같이 지내고 싶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참 철없는 엄마처럼 그냥 정말 금요일은 정말 맘 편히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딸을 너무 의지했던 거예요. 혹시 뭐 우리 친구는 엄마나 동생들이 조금 뭐 원망스럽거나 믿거나 했을 때 없어요? 되게 많았죠. 되게 많았고 사실 동생들한테 좀
배가 많이 아팠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챙김을 받지 못했는데 동생들은 저랑 너무 다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생 때도 그러지 못했고 대학생 때도 그렇게까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동생은 자기 방학 때마다 막 해외 이 아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 한 3년 동안을 이제 생활비를 도와줘서 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있고 엄마도 다 해주시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난 어느 날 이제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난 어느 날 이제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여러 군데 치과를 가다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네. 정신의학과를 한번 가봐라. 이 아이는 심리적인 게 너무 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삶이 너무 긴장이었던 거예요. 긴장할 때마다 이를 꽉 깨무는 게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습관이 아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턱관절이 오고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우리 따님은 언제부터 본인이 그렇게 막 긴장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좀 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저희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밤에 잠을 우느라 못 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을 새고 계속 엄마 머리를 쓰다듬어 줬거든요. 잠 좀 자라고. 아이고. 그동안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이제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엄마인데 그때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느꼈어요. 아, 엄마도 사실은 진짜 약하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아빠도 없으니까 내가 좀 옆에서 좀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린애가. 저는 아직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한테 너가 아빠 역할까지 해야 된다. 아이고. 너가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너가 이제 그 집에 엄마 다음으로서는 가장이니까 너가 그 집에서 동생들도 잘 보고 너도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을 정말 한 명도 토시도 안 빼놓고 다 똑같이 하셨어요. 아이고, 애기한테. 그때부터 좀 그치, 나는 그래야 되는 사람인 거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일을 깎게 물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입이 안 벌어진 것도 저는 아빠가 뼈가 약하셨대. 그래서 그 유전인 줄 알고. 그 말은 누가 했어요? 아니 뭐 독립하고 싶다고 이제 우리 큰 따님께서 하셨는데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일단 그동안에는 제가 너무 힘들면 그걸 표현을 못했어요. 왜냐면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힘든 게 있으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서 울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한계가 왔고 작년 말에 번아웃이 왔어요. 갑자기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곳 밖에서는 내가 있는데 집 안에서는 내가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본인은 좀 찾고 싶나 보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어쨌든 저로서 살아가야 되는 나이고 앞으로 제 미래도 계속 좀 어떻게 창창하니까. 그럼요. 창창해요. 그리고 마침 엄마가 갱년기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우울감이 있으시니까 제 얘기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면 엄마가
나도 힘들었어. 나는 오늘 이랬어. 나는 그래서 나도 정말 숨이 막혔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는 제 감정을 좀 해소할 데가 없었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다른 누가 얘기 들어줘. 그동안 엄마랑 동생들한테 진짜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저도 좀 밖에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전화만 한다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들어주고 받아줬는데 그거 잠깐 이해 못 해주나? 남자친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랑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남자친구에게 질투가 생기면서 이 아이는 방에 퇴근하자마자 엄마 안녕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나올 줄을 몰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의 딸. 맞아. 그런 나이지. 한참 많이 사귈 나이지. 저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에너지를 다 소진되고 집에 와서 한 누군가라도 대화하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존중은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존중은 하는데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딸 남자친구랑 친해지면 되지. 의지를 너무 많이. 어머니 이 웅성거리는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나요? 네. 네. 새엄마로 바꾸라는데요 지금. 적절한 새엄마를 찾지 못해서. 적절한 사람. 살아있네. 아 살아있네. 아주 우리 딸 살아있네. 아니 얼굴은 지금 고등학생 1학년 같은데. 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네, 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우리 친구 정신적으로 건강할 거예요. 우울하지 않아. 아주 괜찮은 상태야 지금. 응 좋아 좋아. 저런 모습은 또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론 엄마 입장에선 또 서운하고 섭섭하고 딸과 같이 하고 싶은데 이제 너 갑자기 너 이렇게 변했네. 너 갑자기 왜 이래? 남자친구 사귀고 변했어. 엄마 너무 이거 좀 그래. 이럴 수 있죠. 엄마 입장에서 당연히. 근데 사실은 딸은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엄청난 중압감을 이게 받아온 거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네가 이제는 아빠다. 니네 엄마도 보살피고 애들도 보살피고. 그러니까. 그래 아빠 역할을 네가 뭐. 그러니까. 맞아요. 그 주접들을 뭐하러 떠냐고요? 나 알아서 하면 안 돼. 네가 오지랖퍼들. 왜 네가 어른이다. 네가 이제는 뭐 해야 쓸데없이. 된다. 그거를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 어린애한테 그 중압감을 주고 우리 따님이 긴장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디스크 이거 협착하고 추간판 탈출이 있어가지고 수술하고 그때 그 선생님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따님한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긴장하고 산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산다. 근데 저보고 몸의 긴장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경직됐구나. 강연이라는 거는 혼자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기업 강연도 혼자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나이 많은 아저씨들 가면 제가 딱 가면 이렇게 말해봐라. 어린 놈의 새끼가 표정에 이게 싹 있어요. 맞아. 그러면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녹여야 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것 같지만 계속 눈치 보고 긴장하면서 어디로 타고 들어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힘드네. 동생들이 이러네.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장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엄청 쌓이겠네.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저 두 분이 이걸 너무 재밌게 끌고 가니까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비로소 처음으로 쉬어요. 그리고 또 너무 재밌으니까 또 웃기잖아요.
황지성 미친놈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몸에 긴장감이 싹 사라진다는 걸 느껴요. 근데 우리 따님은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아, 나처럼 그렇게 했겠구나. 그러니까 턱이 2, 3cm밖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긴장을 하겠어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긴장하는 거예요. 넉넉한 보호자가 있는데 왜 긴장을 합니까? 우리가. 근데 물론 엄마 입장에선 또 갑자기 왜 이래? 남자친구 사귀고 변했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 숨구멍이 없어서 숨 막혀 죽어버렸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 따님이 되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그때 말고 가만히 있을 때 여기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운이 오히려 거꾸로 같아요. 따님의 기운이 어머니의 그 힘든 세월을 살아온 기운이고, 근데 그나마 제가 보기엔 너무 다행인 건 따님이 저 기운의 눌림을 갖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너무 동안이에요. 그러면 다행이야, 다행이야. 저는 황재성 동생인 줄 알았어요. 야, 우리 춤 한번 추자.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 밝아서 다행이다. 그게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이 버스 놓치면 따님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거 이렇게 된 거는 몸에서 엄청 중요한 사인을 보낸 거예요. 살고 싶다고.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고. 진짜 하늘이 보내준 신호.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딸이 어머니에게 멀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딸은 어머니에게서 멀어져서 어머니에게 진짜 가까워질 겁니다. 지금 멀어지지 않는다면 가까이 있지만 극단으로 멀어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 멀어지셔서 가까워지십시오. 지금 어머니 연세가 50 안 되셨죠, 아직? 51. 51? 51.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올해 50? 55. 55.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이제 저는 51이 됐으니까, 아버지라면, 그래, 너 이제 친구랑 나가서 살아라. 아빠가 많이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고 하겠죠. 너 재미있게 써라. 너 옷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빠가 한없이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러셨겠죠. 우리 따님 5월에 제가 지금 저희 한 녹화 때마다 한 분 정도 제주도에 저 마침 5월에 제주도 가요. 그래요? 나 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야, 너도 친구야. 너도 보통 애가 아니구나. 대단하다. 보통 애가 아니게 잘 성장했구나, 네가. 야, 진짜.
아 삼촌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래. 제가 그동안 생활비를 다 이제 드리고 하니까 제 돈이 없잖아요. 아우, 여행도 잘 못 다녔는데 드디어 이제 생활비 끊고 친구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잘했다. 잘했어. 아, 쟤 왜 이렇게 웃겨?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2박 3일 비즈니스 비행기 티켓하고 제주도에 호텔하고 삼촌이 해주신대. 전부 황제성 아니야. 우리 그때 엄마 없이 친구하고 누구 친구예요? 그 전화하던 남자친구? 아니요. 아니 뭐 하얀아 누구든 상관없어. 누구든. 좋아요. 네. 남자친구 중간에 조인하라고 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일남 삼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난 저는 평생을 부모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친정어머니가 제 희생을 너무 당연시한다는 겁니다. 뒷바라지에 지쳐 저는 결국 친정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 47, 아직도 어린 시절 강요당한 희생이 발목을 붙잡는데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끊으셨어요. 아니 이게 아니 쉽사리 이렇게 말씀을 선뜻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차분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분은 어디 계시나요? 아, 자매시구나. 47이신데 인연을 끊고. 네, 47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거의 뭐 살림도 거의 엄마 많이 도와서 했고요. 저희가 산동네 살았는데 연탄도 날라야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큰 도로 위에서 가려면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연탄 배달하시는 분이 돈을 더 달라 하니까 그 돈이 안 되니까 엄마가 저보고 나르라고. 제가 또 셋 중에 제일 건강했어요. 근데 일남 삼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남동생이 또 있어요. 남동생. 근데 저희 시대는 진짜 남아소송이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 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너무 튼튼한 딸이 나와서. 대체 얼마나 튼튼하셨길래 어머니가. 그러면 정말 서러운 일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가장 서러운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 어렸을 때 제일 좋은 반찬이 오뎅하고 분홍 소세지였거든요. 맛있지. 못 참지.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소세지를 잘라서 구우라고 저한테 시켰어요. 근데 사람이 왜 음식을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굽다 보면 먹고 싶잖아요. 아니 견물생심이 아니고 그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굽는 사람은 그냥 먹어도 돼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를 집어서 먹었는데 엄마가 뒤에서 자루바가지를 저를 딱 때리더니 심지어 아들인 막내도 손을 안 댔는데 네가 어디 감히 분홍 소세지를 먹냐고. 그래서 먹던 게 튀어나와서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분홍 소세지를 안 먹어요. 아니 오늘 여동생분이 하필이면 또 분홍색을. 언니 분홍 소세지 안 먹는 거 몰라요? 앞으로 프랑크색으로 입고 다니세요. 햄 색깔로 입으세요. 그러면은 좀 일선에 직업적으로 좀 일찍 돈벌이를 하셨나요? 네, 저는 좀 일찍 갔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엄마가 그냥 저희가 이제 강원도 태백이라는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서울에 와서 저희 고모가 사셨거든요.
고모 손을 잡고 저기 가죽 공장에 가서 가죽 이렇게 망치로 두들기는 거 했어요. 가죽 이렇게 망치로 두들기는 거. 13살.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집에 다 붙여야 했어요. 아이고. 제가 그래서 다짐을 한 게 내 꿈은 현모양처니까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지 않고 진짜 열심히 내 자식을 위해서 잘 살겠다 해서 주민등록증 나오자마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다 그랬거든요. 오? 근데 결혼을 해야겠다고 집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엄마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왜요? 네가 결혼을 하면 우리 집은 누가 책임지냐. 아유, 너무 서러우셨겠다. 그러면은 지금 그분과는 결혼을 하신? 네, 그냥 그 틀을 깨고 나와서 근데 조건은 그냥 결혼했어도 계속 친정을 돌봐주겠다. 남편하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럼 반대로 큰언니와 막내 동생분은 혹시 둘째 이런 일들을 좀 알고 계셨는지? 저는 알고 있었죠.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지만 그땐 저도 어렸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또 대장이니까 아이들 중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하지 마, 엄마 나 둘째랑 놀고 싶어, 내 동생이랑 이렇게 얘기는. 저희 어머니가 많이 세세요. 어느 정도 세신가요? 제가 결혼을 하고 30 넘어서도 머리를 채를 잡았어. 이상식. 그러니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인정을 하시지도 않고.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둘째다 보니까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동생한테도 치이고 남동생한테도 치이다 보니까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엄마 사랑이 저한테도 오겠구나 이런 게 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나 잘한다 잘했다 고맙다 이런 소리를 못 들어봐서 누가 잘한다 그러면 진짜 나 잘하는 거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냥 교수님한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랐고 잘 크고 너는 아직도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제 삶이 그냥 가족으로 인한 희생과 아픔이 그냥 교수님이 그냥 참 이 나이까지 참 바르게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고 잘 커왔다고 칭찬을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이제 47이면 저희가 딱 그 다 비슷한 시절인데 그때 사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다 친구들 학교 가고 또 어쩌면 또 엄마도 어린 딸이라기보단 이 가정을 좀 든든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내 남편이라고 또 생각을 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나도 좀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너무 어린 나한테 의지하고 제가 엄마의 대리를 할 수도 없지만 엄마를 대신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세월을 뭐 30년 이상을 살아왔으니까 아무튼 그 많은 세월을 정말 잘 지나서 이렇게 잘 컸고 말할 수 없는 긴
사연들 뚫고 여기까지 잘 왔고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얘기를 꼭 좀 전하고 싶고 그리고 또 더 고마운 거는 그랬는데 오늘 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왔다는 거. 맞아. 저는 계속 아까 방송할 때 세 분 얼굴 보고 너무 인상이 좋고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보기 좋다 정말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그게 또 우리의 감사한 일들 중에 하나고. 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여자로서 뭐 보통 여성들이 뭐 사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이 그냥 컸어요? 별로 그런 거를 못 그러니까 말하면 좀 선머슴?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이게 뭐라 저희가 그게 뭐죠?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어린 시절에 못 해봤던 걸 다 해보자 해서 그냥 얼굴에 성형외과 선생님 의술을 힘에 받아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아니 이게 잠깐만 결론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렸을 때 못 해본 게 그래 성형 수술을 못 해보기는 하죠.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성형을 못 해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뻐지고 싶어서 이제 주름을 좀 말하면 보톡스를 좀 맞았어요 보톡스를.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 우리 여성분이 이렇게 화단에 꽃이 핀 것처럼 너무 보기 좋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영입니다. 지영. 그럼 우리 지영이가 15살의 지영이한테 지영아 그렇게 안 했어도 참 너는 사랑받아도 되는 아이인데 그 사랑이 뭐라고 그렇게 목매서 열심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끔 내 마음속에서 너를 꺼내보면서 그 추억을 헤아려 볼게. 고맙다 지영아. 제겐 좀 극성인 누나가 있어요. 원래 누나들은 동생 밥 먹었는지 집착하나요?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할 텐데 퇴근하면 하루 일과 브리핑이라 잔소리에 누나가 보낸 택배가 가득가득 쌓이다 못해 썩어갑니다. 고맙죠. 고마운데 제때 못 먹고 버려질까 스트레스 받는 저를 이해하시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질문만 들어도 마상인데 사실 이런 누나가 없잖아요. 없기는 한데 네. 또 이제 누나와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연인이 아니셨구나. 아 연인이 아니고 오빠하고 동생. 그러면 동생분은 아직 미혼. 대체 누나가 뭘 그렇게 택배로 보내주시나요? 사실은 누나가 요리사예요. 그럼 땡큐인데? 완전 땡큐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시골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 10시쯤 끝나고 집에 한 11시쯤 들어가요. 그럼 이제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막 누나가 진짜 이만한 참치를 해체도 안 한 거 막 이렇게 보내주면은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그 아버지 닮아서 막 약간 홍어 이런 거에다 소주 한잔 하는 걸 좋아하는데 홍어 뼈랑 막 살이랑 막 애랑 종합 선물 세트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여기는 회가 오고 여기는 애가 오고 여기는 막 뼈가 있고 매운탕 야채가 있고 막 그걸 이제 뜯으면 지금 냉장고는 또 현재 풀입니까? 그럼? 예, 좀 그래서 그러면 보통 냉동실에 넣어놓는데 누나도 이제 비싼 돈 주고 산 거 이런 거는 야 동생아 좀 인증샷을 좀 갑자기 비즈니스적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죠?
누나가 좀 포인트 같은 걸 받으려면은 인증샷을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그 11시에 막 썰어야 되잖아요. 11시에 막 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치를 그때 해체한 날도 열심히 해체를 해갖고 먹었는데 손질을 잘못하면 배탈이 난 거예요. 아이고. 피해 있는 걸 보이는 거 먹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 엄청 진짜 챙겨주고 동생 기운 없으니까 먹어라 하는 거는 아는데 먹지도 못하고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들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누나는 혹시? 알죠. 아니까 인증샷을 보내라고 했겠죠? 네. 느낌적으로 딱 직감이 와요. 얘 안 먹고 그냥 냉장고에 처박았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이건 먹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것들을 이제 인증샷을 요구를 하죠. 그 인증샷은 누나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네요. 이제 동생 집에 기습 방문을 했어요. 위험하다. 하지 마. 기습 방문을 해서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그대로 말씀드린 그대로 포장 그대로 얼음이 껴서 이렇게 상해가고 있는 거를 발견했을 때가 그쵸. 제가 직접 버렸어요. 어떡해. 근데 동생분의 지금 체형을 살짝 봤는데 그만 드셔도 근데 들어봐야겠네요. 근데 마음이 그래도 뭔지는 알죠. 너무 네. 이해가 가요. 근데 보통 누나들이 이렇게 막 해주지 않죠, 그렇죠? 네, 보통은 안 그러죠. 절대 안 그래요. 저희 누나는 저보고 누나 형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데 지금 누나가 이제 막 과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예요? 젊으세요. 엄마 아버지랑 저랑 23살 차이 나요. 네, 그래서 좀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조금 혼자서 뭐 외할아버지 댁에 간 적도 있고 뭐 그렇대요. 근데 전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좀 미안했나 봐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그때 누나는 그때 조금 나이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뭐? 동생이랑 2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사실 많이 아팠었어요. 병원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요. 누나한테 지금 누나 울려고 그러는데 화장실 가고 싶냐고 물어보네요. 이런 동생 놈의 새끼는 쳐맞아야 되는데 지금 누나 막 울려고 그래. 화장실 가고 싶어? 현실 남매. 네, 근데 좀 아팠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동생이 100일이었나 돌이었나 엄마 손에 못 크고 이제 큰엄마 손에 크고 막 할아버지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동생이 막 그게 옛날에 되게 미안함으로 근데 되게 마음이 예쁘시다. 그 미안함을 계속 갖고 계셨구나.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으셨건 그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식구가 많지도 않은데 내 동생을 여기 저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사실은 너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제 누나는 어린 나이에도 그걸 다 생각한 것 같고 그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보통 희미해지거든요. 모든 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더 선명한 거예요. 그때 동생의 그 모습이. 그때 나의 그 감정이. 그리고 이제 누나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질수록 더 생각이 나. 왜? 그때 그 어린 동생을 내가 구원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동생 보내고 싶지 않았을 거려. 근데 나 이제 내가 셰프도 하고 나 요리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좋은 거 정말 싸게 사는 거 나 너무 잘 알아.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럼 더 문제가 되면 언제냐? 결혼하면. 동생의 와이프가 있는데 이거 자기야 이건 아니지 않아? 언제까지 대방어를 먹어야 돼? 아 진짜 나는
시어머니가 이런 집은 봤어도 나는 시누이가 이런 집은 난 진짜 처음이야. 자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진짜. 진짜 이건 아니야 자기야.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우리 누나가 좀 어렸을 적에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자기가 좀 이해해 줘. 인증샷 빨리 보내.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은 웃어 넘길 수 있지만 결혼하면 문제화가 조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누나가 도와주고 싶었던 건 그 어릴 적에 내 동생을 도울 수 없는 나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동생은 모르잖아요. 너무 어려서 몰라. 근데 그때 누나는 한두 살 터울이어도 애정이 있고 성품이 그러니까 그걸 다 자기의 뼈에 새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인 자신을 조금만 도와주자. 그러면 오히려 동생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때 어렸을 때 본인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동생이 누나한테 한마디 해줘 보세요. 뭐 말은 잘 못해도 늘 고맙고요. 나도 잘 살고 누나도 잘 살고 본인 갈 길 잘 가야 돼.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말고. 아니 뭐 이제 포프리 대표님 혹시 뭐 겹친 부분 있습니까? 오늘 많이 겹쳤나요, 대표님? 엄청 많이 겹쳤죠. 근데 놀라운 게, 야, 어떻게 처음 하는 것처럼 저렇게 다시 저렇게 할까? 지독한 사람이다라는 걸. 아니,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강의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온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싱글로 남아있는 분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솔로 무대요 소리 질러! 알았다 전사들아! 나는 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 걸까? 저 진짜 유튜브도 다 보고요. 켜주도 열심히 보고 연애 프로그램에 지원을. 왜 솔로인지 알겠어요. 우리 딸 올해 결혼하게 해줘. 어머니가 조문 오시는 분들이 남자인데 좀 총각 같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물어보고. 지금 경매입니까 여기 지금? 싱글 32년 차이고요. 그래서 32년 전에는 그러면은 짝꿍이 혹시 여자친구가 있었죠, 대학교 전에. 출가하고 바로 이제 여자친구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책 보고 NO. 유튜브 보고 NO. 스님의 법문 듣고 NO.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마라. 그 연애는 언제 하면 좋으냐? 했을 때.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롭고 진짜 뭐 탄다 타.